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의 파워피플을 직접 초청해서 국정 현안과 그리고 성공 스토리 또 그들만의 독특한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농업개혁의 원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대단히 바쁘긴 합니다. 네, 바쁘면 바쁠수록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게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우리 농업개혁의 네. 대변화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축산인들께서 머리 깎고 지금 농성을 중에 있습니다. 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올림픽을 열리고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 중간에 특히 AI 네. 조류 독감 발생 문제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AI 조류 독감 심각한 상태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대폭 발생 건수가 줄었고요. 네, 현재 충남에 당진하고 천안에 발생해 있습니다만 네, 관리하고 있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과거에 비해서는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AI 독감이 지금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데 장관님이 확실하게 진압을 해보니까 지금 AI 독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A형 독감 잘못하면 오해하시거든요. 네. 우리 사람에게 걸리는 A형 독감이 굉장히 기세를 부려서 네. 국민들 건강에 많은 지금 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네. 부분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류 독감 네. 그것도 AI라고 부릅니다. AI 네. 잘못하면은 AI가 승리했다, 인공지능이 승리했다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네. AI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조류 독감이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과거에 비해서 네. 예를 들면은 농장 단위의 발생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전파는 막겠다. 네, 그 농장 이상의 전파, 수평 전파는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평 전파는 거의 없이 농장 단위에서 예를 들면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잖아요. 1월 초에 발생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뭐 22개 농장이 주변에 다 발생했어요. 근데 이번에 포천 농장 한 개로 네, 끝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칭찬 받으셨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을 해주셨고, 네. 국무총리도 칭찬을 해주셨고, 네.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 기가 세서 네. AI를 잘 기로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칭찬받는 장관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장관님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적이 뭡니까? 칭찬받으셨다고는 말씀합니다만 지금 네. 동계올림픽 진행 중에 있고 AI는 지금 사실은 3, 4월까지도 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칭찬받기 이르다 생각하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직 칭찬받기 이르다. 그러면 네.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못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 그냥 얘기하셔요.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뭐였어요? 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적. 대표적인 업적. 네, 그 참 칭찬 스스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 농민들께서 안심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하면은 네, 과거 정부에서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 반복적으로 떨어져서 심지어 12만 원대까지 작년 네. 6월 달에 제가 장관 지명 받았을 때 12만 6천 원. 네, 20년 전 쌀값보다 더 쌀값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네, 수학기 이전인 9월 달에 정부 조치를 선제적인 조치를 내놔야 된다. 네. 그리고 공급 초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정부가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 네, 대부분 그 의견이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안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기획재정부 부총리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물량 격리를 했고 쌀값이 얼마나 12만 6천 원대 있던 쌀값이 지금은
16만 1,000원대까지 올라. 12만 6천 원에서 16만 1천 원으로. 네, 몇 프로입니까? 대폭 올랐네요. 대폭 한 30%가 올랐습니다만은 대폭 올랐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16만 1천 원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평년 평균 수준의 쌀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정화됐다. 대폭 네. 올랐다기보다도 안정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으로 환산해서 1인 월 쌀값이 얼마 들어가느냐?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네, 대략 뭐 잘은 모르겠지만 10만 원 안 들어. 1인. 1인. 예, 1인. 일인이면은 뭐 1인 한 달 쌀값이 1인 한 달에 3, 9,600원, 10,000원 이하입니다. 만 원이야. 커피 네. 두 잔 값에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고 네. 다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쌀값이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께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김영란법이죠. 부정청탁 금지법.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였는데 3, 5, 10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농어민들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 5만 원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설 명절입니다만은 할 게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부분도 장관님이 고치셨죠? 아니, 제가 고쳤다 하니까 제가 조금 멋졌습니다. 네. 우리 백 교수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백 교수님이 문제점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후보 시절에 현장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다니실 네.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듣는 이야기 중에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상한선을 좀 올려달라. 네. 또는 명절 때만이라도 청탁금지법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했을 때 대통령님께서도 추석 전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말까지 네. 하셨는데 다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그렇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공감대가 좀 부족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설 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의결은 부결됐죠.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부결됐죠. 국무총리께서 또 깜짝 많이 놀라셨던 거고 네. 또 총리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용하면은 좀 늦었지만은 1월 중순까지 해서 예를 들면 설 전에는 설 대목에 우리 농어민들 또 중간 유통상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할 만한 것은 우리 농축수산물의 한도는 10만 원을 올렸지만은 경조사비가 사실은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절은 두 번, 큰 명절은 두 번이기 때문에 주로 선물은 두 번 하는데 네. 경조사는 한 달에 뭐 몇 번 한 분 경우도 있고 네. 10번 한 분도 있다 뭐 이렇게 되기 그런데 때문에 한 번에 10만 원이니까 좀 과하죠. 그래서 그것은 5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는 취지에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잘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경조사비는 그대로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렇죠.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췄고 네. 이를테면 화환이랄지 조화를 할 때는 네. 5만 원만 하고 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화환값, 조화값은 별도로 5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아하.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할 때는 5만 원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 공직자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농축산식품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네. 선물할 수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했죠. 가공식품도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허용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김치가 가공식품이거든요. 네. 김치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네. 가공식품도 농수산물 원물이 50% 들어간 경우에는 네. 허용을 해주기로 해서 대부분 네. 많이 허용이 돼 있습니다. 네. 원물이 50%가 예. 들어가면은 네. 가공식품도 인정을 10만 원까지 해준다. 예. 그게 이제 참 큰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농업민들 그리고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23% 정도 통계를 보면은 네. 이 유통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좀 줄었거든요. 네.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났기보다는 옛날 정상으로 돌아갔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더 많은 우리 농산물의
국내 특히 농산물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이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통이 많거든요. 네. 또 전통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다 따뜻한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온기가 우리 농민들에게 좀 방방곡곡 퍼져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좀 반려견 얘기 좀 해볼까요? 반려견 숫자가 벌써 1,000만이 됐다고 그래요? 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려견하고 이 보신탕하고 이제 전혀 상반되는 개념인데 지금 보신탕 음식은 앞으로 어떤 뭐 제재가 이루어집니까? 보신탕은 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네. 공식 입장은 식품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는 이 반려견 1,000만 시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반려견은 보호와 또 반려견 안전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와 안전. 동물 학대 문제가 예를 들면 많이 또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앞으로 동물 경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의 또 안전, 반려견의 안전 문제 그런 문제는 요즘에 이제 반려견 안전 문제가 많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펫 에티켓이 필요하다. 네. 건전한 반려견 문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개에 물려서 죽는 사고, 그렇죠. 인명사고까지 있고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보호 단체, 또 애견 단체, 네. 또 우리 소비자 단체, 우리 일반 국민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해서 네. 안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찬반 양론이 상당히 뜨거운 편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입마개 하는 문제, 목줄 하는 문제,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핫한 이슈인데요. 입마개는 3년 후부터 조치는 하게 돼 있는데 네. 현재부터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부분은 일반인들은 위험하니까 입마개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40cm 이상 관리 대상견, 중대형 견은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제 일본 또 애견인들은 아니 키가 크다고 반드시 위험하냐? 순환계도 많다. 또 그런 의견이신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4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40cm냐 하는데 40cm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우리 풍산개라든지 진돗개도 40cm 최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진돗개를 용맹스럽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용맹스럽다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은 이점성도 없잖아요. 맹견이라고 분류가 되는 겁니까? 맹견까지 분류하면은 국견이기 때문에 네. 좀 곤란하고요. 용맹스럽다는 표현은 또 위험성도 있다는 그런 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리 대상견 40cm가 적정하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그 입마개를 그러면 다 하고 다니란 말이냐. 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해야 되고 아주 네. 좁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를테면 공동주택의 좁은 통로 같은 경우는 네. 입마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 안에는 보행자 통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애견인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대안을 확정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목줄 문제도 있거든요. 목줄 문제. 2m 너무 짧지 않느냐. 저도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m인데 제가 생각하는 아니에요. 2m인데 안전줄은 1m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별도의 표시를 한다든지 3m 정도 하고 만약에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짧게 2m 이내로 짧게 잡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된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반려견의 안전줄 길이가 1m가 적정한지, 2m가 적정한지, 3m가 적정한지 의견을 주시고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려견에게 이 마스크, 입마개를 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농림축산부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 또는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죠? 예, 예, 캠페인과 이제 의무감을 부여한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입마개를 안 씌우면은 예를 들면은 과태를 내는 이제 네. 그런 의무감을 부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적절한 선에서 잘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어민들도 전 국민들도 미국과 관련해서 한미 FTA 네. 개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지금 미국 제일주의 또 보호주의, 지금 보호무역주의 이런 슬로건을 내고 굉장히 압력을 가할 텐데 앞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농가 이걸 어떻게 지키실 건지요? 한미 FTA 지금 개정 협상이 2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네. 현재 1, 2차 단계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는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랄지 또 미국의 핵심 관계자 의견은 네. 언제든지 또 농업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61억 불, 약 7조 정도의 농업 부분 무역 적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2017년도 작년도에는 그게 더 확대돼서 71억 불, 약 8조 정도의 농업 부분 무역 적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농업에 대해서 더 양보하라.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희생이 그동안에 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우 농가가 14만이었는데 네. 지금은 8만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김현종 통상본부장도 이런 점은 분명히 레드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레드라인. 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농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식탁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것인가. 동시에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려면 식품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우리 백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네. 제가 참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농축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안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PLS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모든 농약은 등록을 하고 네. 등록하고 일정 기준 이하로 이렇게 등록 기준에 허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 이하로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게 시행이 안 됐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농약의 기준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또 등록되지 않는 농약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할 뿐만 아니라 기준 이하로. 네. 그래서 농약이 품종이 대단히 많거든요. 허용된 네. 농약이긴 하지만은 기준치가 다 이렇게 마련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내년부터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계란 문제, 살충제 네. 계란 때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었기 지금 때문에 뭐 계란은 안전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합니다. 네. 안전한데 전에 더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친환경 계란이라고 했는데 왜 나왔느냐. 네. 그게 더 문제가 많이 됐고요. 일정 모든 부분은 이제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는 아무리 먹어도 안전하다. 근데 장관님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계란은 안 드시면 안 돼요. 저는 계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몇 개 드십니까? 계란은 통상 2개 정도 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2개.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백 교수님 따라가고 있죠. 한 2개 정도 먹고 있는데요. 네. 그 계란 문제도 작년에
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전국 일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우리 농업인들, 특히 축산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생산만 할 게 아니라 네. 안전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네.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컬 푸드 사업이 요즘 굉장히 좀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식품을,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생산자인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이제 판로를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이 로컬 푸드 사업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로컬푸드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네. 도움이 되고요. 또 농민들도 좋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목포도 로컬푸드가 잘 네.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제가 있는 세종시도 싱싱 로컬푸드 네. 아주 잘 내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컬푸드 이상의 개념, 로컬푸드를 포함해서 지역의 농수산물의 안전과 영양 균형이 잡힌 네. 식생활, 또 학교 급식 문제, 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역 푸드 플랜, 로컬 푸드를 푸드를, 포함해서 지역 네. 푸드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로컬 푸드를 더 확장한 개념이죠. 확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이죠. 네. 어떤 개념입니까? 그래서 지역 푸드 플랜을 통해서 전체 식생활의 안전도 귀하고 우리 식자재의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네. 생산도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역 그 순환 체제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전주 등 완주 등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역 단위의 이 농수산물 이 순환 네. 푸드 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푸드 플랜이다. 지역 푸드 사업 플랜이다 했는데 그럼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금 농림축산부. 농림축산부도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하. 중심이 돼서 이제 푸드 플랜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저희들이 지역 푸드 플랜 만드는 데 있어서 지원도 해주고 네. 컨설팅도 해주고 예산도 일부 지원합니다. 네, 그렇군요.